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뉴욕 시장은 말이 좋아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되지만 에너지하고 금융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락을 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상승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애플은 근근히 1.69% 정도 상승을 했지만 테슬라가 3% 이상 빠졌고 또 우리가 신경 썼던 ARM은 다시 또 4.5% 이상 빠지면서 이제 58불로 끝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ARM IPO 이벤트도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뉴욕 시장이 지수가 하락을 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대로 어떻게 또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렇게 해서 시장이 오늘 이제 보합권을 좀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은 약간 강보합권 이상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후속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양시장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 이상으로 출발했지만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아주 강한 매도를 오늘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6억 정도 순매도니까 외국인은 굉장히 운신의 폭을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거의 안 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3,852억을 순매도했어요. 좀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개인이 3,6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59.21포인트, 어제보다 0.6%가 또 내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 출발을 한 후에 여기서는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루 종일 양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이 사갖고 지수 방어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6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9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49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종가는 883.89포인트, 어제보다 0.83%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봐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또 음봉이 보태지면서 그래프상으로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돌려지는 장이라기보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 3일을 계속해서 음봉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중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28원 5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원 1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을 주체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446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 92억을 순매수했고 삼성 SDI 161억을 순매수했고 기아 87억을 순매수한 게 답니다. 이게 어제 순매수한 종목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삼성전자 그것도 많이 무리해서 산 게 아니라 현대차, SDI, 기아 요렇게만 샀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랑.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1,839억이나 팔았고 SK 하이닉스는 246억을 팔았어요. 오늘 산 거는 포스코홀딩스 156억 산 거, LG화학 110억 산 거, 기아 2억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많이 판 게 맞죠. 반면에 이제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9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 기관은 5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이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47억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도 259억 매도를 했고, LNF는 20억을 매수했습니다. 요것도 어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LNF만 사고, 에코프로는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그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은 242억을 순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만 117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15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포스코 DX는 외국인 49억 팔았고, 기관도 46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뭐 이제 원자력 관련 뭐 핵 융합 에너지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자력 핵 융합 에너지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원자과 관련된 거여서 전력 설비까지 이렇게 이슈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침에 이제 저 텔레그램에서 뉴스 보내드렸지만 한수원이 그 미국 그 법원 소송서 이제 승소했다. 그런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승소는 아니죠. 승소는 아니고 워싱턴 DC의 법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그 소를 기각했어요. 각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핵융합 에너지, 뭐 원전 발전소, 또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서 그 모비스 같은 법인은 중입자 치료라는 재료까지, 이슈까지 오늘 보태지면서, 이게 뭐냐면 세브란스에서 전립선 암 환자한테 요 중입자 치료를 해서 이 MRI 상으로 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다. 뭐 이런 게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쳤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요새 이제 전부 이슈가 있어야지.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5G, 6G 뭐 이런 데 통신 장비 관련된 것들이, 요것도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스타링크하고 SK텔링크 뭐 이거 한국 서비스 본격화가 불을 댕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휴대폰 이런 거 기지국이 건물 옥상에도 있고 뭐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통신사한테 돈을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저궤도 위성이 이런 게 되면 그 건물주들은 이제 그런 돈 못 벌죠. 그런 게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5G를 뛰어넘어서 6G.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6G 레디라고, 그러니까 6G에 대비하는 5G 장비, 이거에 이제 투자하는 기대감.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 투자가 많이 드는데, 그냥 우리도 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5G 쓰고 있는 게 완벽한 5G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진화에 대한 기대감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앞서간다. 이렇게 선행성이 크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오늘 리포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5G, 6G 관련된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아시지만 이제 국제유가가 또 최고치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배럴당 $100가 넘었다는 이제 그런 뉴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에너지 윤활유 또 유류 유통 관련, 또 그 호주의 LNG 노조가 24시간 파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LNG가 또 특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제히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은 빠졌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근데 전부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뭐 떨어지는 시장이기는 오늘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소를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제 원전이라는 이슈가 다시 돌아온 날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뉴욕 시장은 뭐 어찌됐거나 그 지수상으로는 플러스 3대 지수가 그나마 이제 체면치레를 한 거잖아요. 뭐 0.02, 0.01, 0.07 이러니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은 약간 이제 관망세로 돌아가면서 기관이 팔 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종목만 좀 거두는 것 같고, 이제
그 기관들이 저렇게 팔아대니까 뭐 우리 시장은 이게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연 이틀을 계속해서 이제 기관이 어제는 외국인이 3,700억을 순매도를 했고 오늘은 기관이 3,800억을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은 현물에서 16억을 매도를 했고 어제는 기관이 143억을 순매도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매도가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게 이제 오늘 기관이 선물을 5,100억 넘게 샀으니까 현물에서 사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은 뭐 그런 이유로 오늘 이제 외국인과 롤을 좀 바꿔서 팔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러니까 기다린다 시장이 그러는데 사실 이건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거는 뭐 기정사실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네, 또 회견에서 뭐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네,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시장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범위가 되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뭐 끝나고 나서 회견에서 할 얘기가 이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섣불리 인플레이션 끝났다 이렇게 금리 동결 끝났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11월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감안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는 주예요. 근데 없는 주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이러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FOMC가 그 지나가고 난 이후 그 이후에 시장을 되돌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뭐 미국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린 더 없는 거죠. 우린 더 없죠.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슬슬 연말로 다가가니까 벌써부터 장이 이러니까 10억 대주주 뭐 문제 걱정이 이제 일찍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을 뭘로 돌릴 거냐. 이게 이제 마땅치가 않다. 그런데다가 뭐 그 실적들이 10월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막 계속해서 나올 그 정도, 뭐 몇몇 서프라이즈는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죠. 근데 오늘 워싱턴 그 DC 법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수원에 이제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전 관련 이슈를 이제 다시 우리 시장으로 불러왔는데 과연 이제 이 이슈가 얼마나 갈지 이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 원전 문제는 하루 이틀의 내용이 아니. 뭐 이게 기각되면 뭐 당장에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막 원전을 수출하고 이럴 것 같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 수출 통제 규정 180절이 있는 건데 수출 통제를 웨스팅하우스가 할 자격이 없다라고 법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소송 걸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니네는 원고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미국의 법무부 장관한테 있어요. 수를 할 수 있는 그 원고적 위치는 그거가 그 미국 수출 통제 규정 180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한테, 행정부한테 넘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막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그 계약하고 뭐 원전 잘 나간다 막 이렇게 하면 또 미국이 딴지 걸 수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되는 거면 딴지를 걸 거고 돈이 안 되면 딴지 안 걸겠죠. 근데 이게 원전해서 돈 어렵거든요. 이것도 거의 지금 이제 무기 수출이랑 비슷한 건데 그냥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BOT를 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 원전 이렇게 피튀기게 서로 경쟁하는데, 야, 니네 돈 생돈 우리한테 주고 원전 만들어 이러면 하는 데가 유럽에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뭐 기금으로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잘라받고 이러면 그게 과연 이제 큰 돈이 되느냐? 그런 문제는 이제 따져봐야지. 지금 원전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렇게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뭐 그 웨스팅하우스 그 소가 계속 걸려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지금 엮어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엮고, 그러니까 뭐 그 스페이스 X도 어제는 또 우주항공 엮고 오늘은 또 이렇게 엮고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슈 돌려막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슈 돌려막기 이런 현상은 시장이 새로운 상승 동력이 없을 때 나타나요. 새로운 상승 동력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표류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갈 게 없으니까 전부 이제 이슈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슈 돌려막기가 막 벌써 이거 꽤 됐잖아요. 이슈 돌려막기 한 지가. 그런데 개인 투자가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 100만 개미에서 제가 끝에 정리하는 게. 그러면 일반 투자가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안 당하려면 이 가담을 안 해야 돼요. 가담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오늘 때마침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 저도 뭐 원전 관련 옛날에 사는 거 오늘 보니까 좀 있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놨는데, 요게 이제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이슈 등장하고 해서 상승하거나 아니면 회복이 많이 될 때 요거를 잘 정리하는 방법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이슈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 빨리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규 매수는 여기서 잘못하면 또 투자 패턴이 이제 엉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 돌려막기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 기간 길어지고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내가 물려있는 거나,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항상 중요한데, 포트폴리오 했다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이거 싸니까 조금 사놔야지. 그랬을 때 올라오는데 그런 걸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10일 2평의 기울기예요. 10일 이등평 유선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으로 계속 이 이슈를 타고 우상향을 빳빳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면 뭐 조금 홀드. 왜냐면 뭐 이번 참에 조금 더 받고 파는 게 좋으니까 홀드. 근데 우하향이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지도 않고 그냥 뭐 그 우하향인데 주가만 팍 튄다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는 이제 뭐 FOMC가 다 뺏어갈 거고,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에 3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긴 연휴 앞에서의 그 매수하기 전에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다. 이건 그런 거다.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서둘면서 그러셔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시장을 좀 편하게 보셔야 돼요. 편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69,800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기준은 반도체 관련해서 뭐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 다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조금 일부 좀 갖고 있어 보는 거. 삼성전자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그게 훨씬 편하다. 지금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매매해 놨을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경제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